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되던 피로도 이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50대, 60대가 되면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에게 혈당 수치가 높다고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단순히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라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이 지속되거나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식단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고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며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에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혈당을 낮추는 음식. 요즘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를 예방하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식단에 조금만 신경 써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귀리.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좋아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 식사로 따뜻한 오트밀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구마. 일반 감자보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지하의 식품입니다. 단, 튀기지 않고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섭취 방법입니다. 3.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는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식단에 추가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입니다. 또한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단, 무염무가공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베리류. 사과,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유익한 과일입니다. 특히 베리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6.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주 23회 정도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7. 계피. 계피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공복 혈당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따뜻한 차에 계피 가루를 넣어 마시거나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식초. 식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해 한 스푼 정도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잘 활용하시면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요소이니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2. 혈당을 낮추는 방법.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혈당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밥부터 먹거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먹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고기, 두부 등을 먹은 후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 순서 변경만으로도 건강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빵, 과자, 라면,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통곡물인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대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10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밤늦게 과식하는 습관은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속 포도당이 희석되고 신장을 통해 당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단맛이 강한 음료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명상, 가벼운 운동, 독서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근력 운동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출퇴근 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조절법입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혈당을 낮추는 운동.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지만 사실 운동도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운동을 하면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식사 후 1015분 정도 걷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 바로 앉지 말고 주변을 가볍게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공원이나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걷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높이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5번 정도,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방법이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출퇴근길이나 외출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팔, 다리 등 큰 근육을 단련하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같은 맨몸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1015분 정도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 포도당 소모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2030분 한 후 근력 운동을 1015분 정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맨몸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 34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아침보다는 저녁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내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혈당 안정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단맛이 강한 음료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곱 번째,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20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조합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혈당이 높아진 후에 약을 먹으며 관리하는 것보다 미리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와서 건강 관리를 해봤자 얼마나 나아지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관리하기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이후에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하루 20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신경 쓰면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혈당 관리의 시작은 어렵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